촛불 들고 이게 나라냐 고 외쳤던 국민들이 부동산 파문으로 이제 이게 무슨 일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임기말로 가고 있고 곧 있을 재보선 선거의 향방은 악재에 악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원터치 3K쇼 뉴스 예언해 줌. 오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시사 천재지변 김민아, 뉴스트라다무스 김수민 두 분과 서울 토박이 저 김한까지 3K가 지지율이 곧 선거 결과가 될지 대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부터. 박빙의 손에 땀을 쥐는 승부이고요. 예상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근거는 없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경원이나 오세훈이 나오면 진다. 박영선이 그렇죠. 이긴다. 안철수가 나가야 이제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다 깨졌어요. 이놈의 LH가 뉴스트라다무스의 탄생을 막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는 사실 너무 원사이드한 건 사실이다.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빙이다. 김민하 평론가 원사이드하다. 저는 원사이드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사이드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수준인지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수준인지 그 차이 정도만 남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두 사람의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맥주 도수 같을 거냐, 와인 도수 같을 거냐, 소주 도수 같을 거냐, 안동 소주 같을 거냐 네 가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예언해줌 아닙니까? 서울시장 누가 됩니까? 김민하 평론가 적중률이 100%죠.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 가른 최대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투혼? 사실 변수라는 거를 얘기하기가 첫째가 이제 LH 사태에 대해 여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고 확실한 효과가 있는 실효적인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오세훈의 내곡동 땅은 과연 박영선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명박 황태자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어떤 증인과 증거가 나올지 그건 또 모르니까. 마지막 변수는 역시 이제 여당의 조직표가 얼마나 풀로 가동돼서 어느 정도까지 선거판으로 이끌려 나올 것이냐. 김수민 평론가 이번 선거 가를 최대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거의 모든 변수가 소거가 됐고요. 여론조사 격차에 비해서는 조금 좁혀질 거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좁혀지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좁혀지지 못할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가 꺾여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세훈 후보 지지 쪽에서 방심을 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투표장에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변수 하나는 오세훈 후보가 강력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이 여부 하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왜 자사기 된 글이 있었잖아요. 뭐 성폭력 그 글은 진실이 아니겠지만 그 정도 돼야지 엎을 수 있다. 역으로 방증한 사례가 아니었는가. 여론조사가 안 좋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모든 연령대에서 박영선 후보 밀리고 있고 특히 이제 20, 30대 여론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밀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눈여겨볼 것은 20, 30대 여론 중에서 응답 안 한 비율이 좀 높아요. 응답 안 한 비율을 여당은 지금 샤이 진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샤이 진보라는 게 내가 민주당을 예를 들면 지지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너무 좀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을 못한다. 그거 뭐 침묵의 나선 이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응답 유보층이 마음을 진짜로 돌린 거일 수 있잖아요.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여론조사 비율이 응답 유보층이 많아진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투표장에 이끌어낼 수 있는 무슨 유인을 줘야 되는데 박영선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 지금 이 지지층에게 투표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유일하게 이명박 생각 안 납니까? 오세훈은 이명박 황태자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이명박 황태자라는 거는 과거 프레임이거든요. 정권심판원의 핵심은 현재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정권심판원을 누를 수 있는 거냐 이명박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만평도 나왔더라고요. MB가 막 좋아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도의 추억이라고 듣고 있는. 구치소에 계시는 MB는 어떤 심정일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나는 저런 황태자를 키운 적이 없다. 이번 선거 캠페인을 총평해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한 문장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기억 앞에 겸손하겠습니다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오세훈의 용불용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 네. 그래서 자꾸 턱을 쓰니까 턱이 발달하시는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의 단점도 상당히 드러났다고 보여지는 게 사람이 어떻게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렇게 나대기 시작하는가. 작년 총선에 고민정 후보하고 광진에서 붙을 때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저 사람이 나름의 깨달음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었고요. 저는 오히려 고민정이 질 거라고 예측을 했다가 한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오세훈 후보의 애티튜드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오르니까 갑자기 또 몇 년 동안 안 보여줬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겸손한 것이 연기를 하더라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심장에 나대는 건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네. 통제가 되는 건 적절히 통제를 해야죠. 겸손한 건 좋은데 그게 결국 측량을 하는 자리에 내가 안 갔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틀릴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내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KBS 보도에 대해서는 왜 법적 대응을 한 거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자기가 이제 어쨌든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KBS 보도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땅에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오세훈을 봤다고 하더라. 그걸 보도한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자신의 뭐 반론이 뭐 이게 보도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반론 보도를 요청을 하든지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뭐 언론 중재를 가자고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고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나서 내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발을 취하를 하시든지 그냥 안 갔다고 하지만 넌 사실 갔다. 그러니까 오세훈도 내가 갔었나?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본인이 난 이해가 안 돼요.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 뭐 불려나온 선거였는데 뭐 이슈도 다 불리하고 구도도 불리하고 박영선 후보가 만약에 진다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는 뭐 줄 때까지 있는 거죠. 지금 뭐 누구나 보듯이 후보 여당의 사건들 예를 들면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전세금을 뭐 14%를 뭐 그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기 이틀 전에 뭐 올려버린다거나 또는 이제 LH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논란이 커진다거나 사실 이게 다 박영선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이런 악재를 뒤집고 당선이 되면 그거야말로 이제 박영선은 야 이제는 저 사람은 대통령이야 이렇게 되겠지만 이걸 뒤집지 못했다고 해서 박영선은 앞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럴 국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의 본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국면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더라도 앞으로도 이제 박영선의 기회는 있다고 보는데 잘 지는 게 그래서 중요한 보여주고 싶은 이 비전과 전망을 충분히 드러내는 선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정도는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영선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선거 졌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제로일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이 선거에서 큰 차이로 졌다는 것도 타격이라 지게 된다면 대선 주자 박영선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돼서 난리를 치고 망하면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급 정치인으로 재기할 수는 있다. 반대로 그러면 오세훈 후보 얘기를 해보죠. 지금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졌어. 만약에 정치인 오세훈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상태가 될 겁니다. 이번에 지면 끝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뭐 지면 안 좋죠. 오세훈 후보와 그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볼 때 질 수 없는 선거, 지면 안 되는 선거를 진 거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 대표까지 단일화 해가지고 나간 선거인데 진 거니까 역시 오세훈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분위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미 망해 있었던 사람이 부활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망한 채로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 나갈 때는 사전투표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사전투표율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21% 21분 컴팩트 도시. 그렇습니다. 37%. 사전투표는 37%? 어쨌든 사전투표 굉장히 높을 거다. 일단 핵심 지지층은 먼저 투표하지 않겠어요? 뭐 휴일이 아니어서 또 네.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면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율은 일단 높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그러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각각 어떤 해법을 가져야 이제 불과 1년 남은 대선을 대비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예상부터 해보면 선거를 패배할 경우에 민주당 안에서 경론이 벌어질 겁니다. 당장에 당 지도부를 어떻게 할 거냐. 원래대로라면 전당대회를 치러서 대표를 뽑도록 돼 있고 지금 주자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선거를 치게 되면은 한간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하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대위는 대선 때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당의 기틀을 잡고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까지만 할 것인지 이걸 가지고 또 논쟁들이 벌어질 텐데 저는 묘하게 좀 드는 그냥 뭐 느낌이라면은 이재명 지사라든지 차기 주자 쪽에서 오히려
전당대회로 그냥 대표 선출하자 뭐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대표하고 조를 짜서 당권을 접수하는 전략으로 가고 싶을 것 같고, 청와대 핵심이라든지 기존에 소위 얘기하는 친문 집계 뭐 이런 쪽에서 오히려 비대위로 선호하지 않을까.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당권 주자들이 준비를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서 비대위 주장이 뭐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제 엄청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있을 거예요. 최고위원도 총사퇴하고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개각을 하거나 쇄신 참모진을 막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인적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인데, 기존에 이제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물러나면 그 자리를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최고에 대전자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내부에서 계산할 때는 이 사람은 비주류야 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볼 때 비주류가 집권한 것처럼 보이겠는가? 그거 아닐 거거든요. 밖에서 볼 때는 또 뭐 그 사람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민주당이 원팀 원보이스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비슷한 행보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이 인적 쇄신이나 이런 거에 효과나 이런 것들 의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고, 당청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좀 이원화되는 구조는 더 정권말로 가니까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대위 말씀을 들었는데 김동연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자는 말이 나올 겁니다. 민주당이 질 경우.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잘하는데 다시 오라고.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대선 주자에서 나가립니다. 김민하 평론가도 같은 생각입니까? 제가 선거에서 지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5분 칼을 또 도로 집어넣겠습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잘해. 오늘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장관 경력도 있고 또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가 된다. 대답을 안 해서 그래요. 샤이 집보도. 김수현 평론가는 저는 오세훈이 이긴다. 네, 그리고 표 차이도 제법 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몇 프로 포인트 나올까요? 김민하 평론가부터. 네, 50%, 오세훈, 45%, 있다. 48.2%, 허경영 1%. 1%. 김수현 평론가는요? 오세훈 57%, 박영선 39%, 거의 여론조사 정도네요. 허경영 후보는 1.2%입니다. 1.2%. 자, 우리가 4월 7일 날 이 멤버로 예언해줌 라이브를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홍보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언의 줌을 들어야 선거가 완판입니다. 1987 영화를 본 사람만큼 접속하진 않더라도 소설 1984를 읽은 사람만큼은 접속을 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 개표 방송을 잘 골라야 되는데요. KBS, MBC, SBS 다 개표 방송을 할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연결의 TV에 유튜브 좀 볼품이 없을 겁니다만 시청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월 7일 날 스튜디오에서 만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